이제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시 24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강한 듯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윗꼬리가 슬슬 달리기 시작했고요. 역시나 기점은 오후 들어서 1시 구간대 이후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프로그램도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한창 많이 살 때에 비해서 안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현재 지수가 1.99% 오름세 나타내면서 2449.79포인트 나옵니다. 뭐 2% 정도니까 강한 반등이기는 한데 장중 고점 대비로는 다소 윗꼬리도 형성된다. 이 부분 함께 좀 점검 드리고요. 장중 한때 고점이 2463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 밴드의 거의 중간 정도인 2450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1시 구간대 고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약간씩 탄력 둔화되고 있는 오후장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2450선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하루 만에 만회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21포인트 내줬는데 딱 그만큼의 반등이 나오네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오늘장 그래서 지수가 2.7%의 급반등이고요. 포인트로 21.50포인트 반등하면서 816.42포인트 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긴 음봉을 만회하는 긴 양봉이 형성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후반까지도 긴장감 늦추지 않으면서 대체적으로 장중 고점 부근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훼손됐고요. 어제 잠시 이탈했던 700선 라인에서 이제 800선 초반까지는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 확실히 상승이 압도적입니다. 2,000개 넘는 종목이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 개장하기 전부터 분위기를 잘 잡아줬습니다. 8시 구간대 삼성전자, 오전장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시가총액 1, 2위 대형주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삼성전자가 2.56% 오르면서 68,100원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징크스는 없었던 것 같네요. 좋은 실적에 또 좋은 주가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윗골이 달린 음봉입니다. 장중한 때는 4.5% 정도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약간은 또 탄력은 둔화되어 있는 모습 2.5%대 상승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보시면 오늘 호실적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7%가량 오르면서 49만 500원에서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 두 종목 외에도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화학 이쪽으로도 나란히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이 지수를 2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니까요. 두 종목이 오늘 상승분의 대부분 절반가량을 해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잘 버티던 SK하이닉스가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장중 내내 플러스불을 보다가 마감 앞두고서 이렇게 파란불 전환되니까 그 이유 분석은 꼭 해보셔야 되겠네요. 현재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11만 9,200원에서 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오늘장에서 개별적으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책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15% 급등하며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또 오늘장의 특징은 신재생 에너지 쪽, 미국에서 또 태양광주들 강했고 또 유럽에서도 풍력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는 부분은 지금 꾸준히 좀 진행이 돼가고 있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 나타나면서 OCI홀딩스가 11%, CS윈드 9%, 하나솔루션 등의 종목, 신재생 에너지 쪽 거래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여기도 일제히 상승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은 좀 아쉽네요. 이 종목은 1% 정도 하락입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돼서 오늘까지 음봉 닷새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다소 좀 뒤떨어지고요. 에코프로 BM이 9%, 에코프로도 7% 오름세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좋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은 4종목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전 관련된 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니아 에이드, 또 푸른 기술, 동훈아나텍 이렇게 총 4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 나온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먼저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룹주 내에서 회생 절차를 밟느냐 마느냐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최근 들어 급등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 크고요. 푸른 기술은 장중에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보조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이런 후발주자,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반응이 없었는데요. 국내 석유 도소매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대표적인데 25%, 그리고 한국석유도 1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국내 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속성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이쪽 소비라든지 게임 쪽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의 강한 반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1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 쪽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오늘 아마존 효과 보면서 10월 11일장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6시간 30분 조금 더 해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오늘은요 강한 반등의 하루, 반격의 하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변국 상황 보면서 내일장도 채비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훈풍이 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한 건 맞는데 최근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최근 연준에서는 슬슬 동결 기조가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도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꺾였고요. 그리고 연내 한 번 더 할 거라던 이 금리와 관련된 시각이 약간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안도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 증시도 흐름 좋은데요. 먼저 일본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상승 움직임 뚜렷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6% 오름세 나타내면서 31,936.51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32,000엔 선 거의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승권이었는데 지금 약간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중국 증시 내에서 오전까지 분위기가 꾸준히 좋았던 이유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좀 거론이 되면서 기대감에 올랐던 건데 뒷심이 좀 아쉽네요.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0.04%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포인트로도 1포인트 정도 하락이니까 금세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빨간불 켜다가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는 3,074.99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아직은 강보합권, 오늘 중국 증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입니다. 증시 상승에 조금 더 신뢰감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환시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같이 하락하면서 확실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꺾였나 보다, 한풀 꺾였나 보다 이 부분을 확인해 줬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 80전의 하락이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338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어제장만 해도 주변국 증시 대비해서 유독 약했던 우리 증시, 정말 지독하게도 걱정이 커져가던 시기에 모처럼 강한 상승이 연출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가량 큰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금부터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전장 대비 1.98% 뚜렷하게 올랐죠. 포인트로 봤을 때도 거의 50포인트 가까이를 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450.0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독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출발선부터 강하게 도약하면서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1시까지 상승 탄력을 쭉 붙이면서 그때 2,463포인트 고점을 만들게 됐고요. 그 뒤로 오후장에는 상승폭을 조금씩은 줄여가는 약간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서 2,450에서 이렇게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좀 사들였고요. 장중에 같이 사들이던 외국인이 뒤로 갈수록 매도 우위로 매도가 좀 더 많아지는 흐름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은 6,200억 원 이상 순매수였고요. 외국인이 1,100억 원 이상 이렇게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뚜렷하게 팔았죠. 개인이 5,1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승 업종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상승률 최하위 쪽에서 요새 이름을 계속 올리던 의료 정밀 업종이 오늘만큼은 강세를 보인 점이 하나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의료 정밀 업종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돌아왔으니까요. 이 관련된 대표 업종들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반도체 투톱과 LG엔솔이 있는 전기전자 무척 강했죠. 3.27% 급등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LG화학이 속해 있는 화학업종까지도 아주 강했습니다. 이쪽도 거의 3% 가까운 급등 흐름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조가 2.54%, 증권이 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동안 지수의 약세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빛났던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이 오늘장에서는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업종부터 보시면요. 통신업종까지 좀 같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보험이 1%, 그리고 통신이 0.76% 뚜렷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섬유의복업종 보시면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죠. FNF가 크게 밀리게 되면서 업종지수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섬유의복업종 1% 넘게 밀렸습니다. 이 밖에도 운수창고가 0.26%, 그리고 전기가스가 0.1%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거래소 강세 주포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봐야겠는데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호조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투톱의 종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투톱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장중에는 3% 넘게 아주 급등하는 흐름이었다가 자 후반에 약간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상승 탄력이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72%의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68,000원대 위에서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모습, 특히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점은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 0.25% 약보합 마감이 됐죠. 11만 9,2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의 주포 2차 전지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말도 못하게 밀렸던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오늘 장은 대부분 오랜만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의 상승 영향도 있었겠고 LG화학 쪽에서 호재성 이슈 한 가지를 전했죠. 이 도요타와 3조 원 가까이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특히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쪽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종가 보시죠. 무려 7%를 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리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 일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7.31% 급등하면서 49만 2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도 보실까요? LG화학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도요타 쪽에 호재성 이슈 있습니다. 이쪽도 상당히 가겠죠. 4% 넘게 올리면서 51만 8천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 이쪽도 4% 넘게 올렸습니다. 특히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붙이는 흐름 확인이 됐죠. 51만 1,0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가운데서는 이 퓨처엠의 상승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 먼저 확인해 보시면 퓨처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을 뿐이지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전장 대비 2.84% 올렸죠. 50만 7천원에 기록이 되면서 50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이쪽 무려 8%를 넘게 올렸습니다. 8.43% 급등하면서 34만 1,0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밀렸던 종목은요. 최근 하락장에서 이 배당 매력으로 강세를 보였던 KB금융이었죠. KB금융 장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쪽은 좀 밀렸습니다. KB금융 보시면 전장 대비 1.7% 약세죠. 55,6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여파에 따라서 이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됐었죠. 어제장만 하더라도 관련주들 모조리 폭등하면서 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 보시면 좀 달랐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나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같은 종목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급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는 건데 특히 오후장 들어서는 한 차례 더 솟구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락권에서 상승으로 돌리는 종목도 나왔죠. 자,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죠. 한국석유와 흥국석유 역시 오늘장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 후반 들어서 한 번 더 올려주는 모습인데요. 한국석유 14% 가까이 급등했고요. 코스닥의 흥국석유는 역시 상승 탄력은 더 컸습니다. 무려 오늘 25% 가까이 올려주면서 만원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 극동 유화의 경우는 오늘 약한 모습이었죠. 5%대 약세로 4,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앙연합일스 오후장에 상승 탄력을 더 확실히 붙여주나 싶다가 상승폭을 대거 줄이면서 마감했네요. 0.23%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가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이쪽의 상승 탄력은 마주 크진 않았죠. SK가스 1.8% 올랐고요. 경동도시가스와 대성에너지가 아쉽게도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GSE 6% 올리면서 4,24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하나 더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심하게 빠졌던 신재생에너지 대표 주자들 이 태양광과 풍력주들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호재성 이슈라고 할까요?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최종 법제화했다는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사실 그동안 과하게 주가가 빠졌었죠. 모처럼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서 저가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태양광 관련주들부터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특히 급등했죠. 거의 상한가까지 가나 싶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17%대 급등 마감이 됐고요. 하나솔루션 본주도 8% 넘게 올랐습니다. 3만 원 부근으로 다시 다가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OCI 홀딩스가 12% 급등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가는 98,600원이었고요.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윗꼬리 좀 달았음에도 7.35% 강세죠. 25,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풍력주들로 가볼까요? CS 윈드가 거의 10% 급등했습니다. 52,600원에서 장을 마쳤고 CS 베어링은 더 상승 탄력이 컸죠. 13.2% 올리면서 1,9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K 오션 플랜트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17,85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동국산업 같은 종목도 6.7%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이쪽도 급등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2.7% 크게 올렸습니다. 무려 22포인트를 올리면서 오늘장의 종가는 817.1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거래소와 똑같죠. 시작부터 강세였고요. 한시 구간에 821포인트 고점까지 쭉 올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뒤로는 고점 대비 약간은 내려오면서 횡보세를 보였고 그대로 810선 후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하게 확인이 됐고요. 기관도 장중에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종가상으로도 외국인이 1,800억 원 이상 순매수, 기관이 355억 원 매수 우위였고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0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역시 코스닥에서도 주역은 분명하게 2차전지였습니다. 코스닥의 급락의 원인이었던 2차전지가 상승할 때는 또 상승을 제대로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만큼 상승할 때 더 강한 모습이었죠. 에코프로 BM이 역시 많이 빠졌던 만큼 반등폭도 더 크게 확인이 됐고요. 에코프로도 앞자리를 다시 8로 올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9% 넘게 급등했죠. 24만 3,500원에 장 마쳤고 에코프로가 7.25% 강세 84만 원대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와 LNF도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바로 종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DX 4.8% 올리면서 5만 원대 위로 왔고요. LNF 3.2%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엔터주들도 함께 올라서는 흐름이었죠. 엔터주들 종가 보시면요. JYP 엔터테인먼트 107,600원에서 장 마쳤습니다. 1.8% 올랐고요. SM이 3.5% 크게 오르면서 121,700원에서 강세 마감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반도체주들도 활약상을 보이던데 HPSB와 리노공업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HPSB가 특히 더 강세가 뚜렷이 확인됐고 이런 가운데 로봇주의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죠. 아마존에서 이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사업부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8조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 또는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 파트너십 같이 이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종목들, 대체로 또 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관련주 종가 보시죠. 웅진과 웅진 싱크비 크게 올랐죠. 특히 웅진은 14% 급등 마감이 됐고요. 남성이 7%, 그리고 코스닥에서 포시스와 시큐레토 같은 종목이 18% 나란히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트웨어도 13%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고 콤텍 시스템은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죠. 4.8%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슷한 맥락이죠. AI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도 오늘 모처럼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티윈 같은 종목이 12% 크게 올랐고요. 비트나인 15% 급등하면서 6,670원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 밖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같은 대표적인 AI 관련주들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었다가 윗꼬리를 꽤 길게 달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